네, 팩트시트 발표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는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양해각서 첫 조항에는 불확실한 산업은 착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미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는데요. 대법관 다수가 과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이제 그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팩트시트 문서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고 하면서 이번 주는 일단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마 그 회담 직후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과 이런 그 회담을 한 이후에 뭔가 뒤에서 자꾸 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이 조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자꾸 새로운 조건들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일날 나왔던 얘기하고는 이제 조금 그 문안을 작성하다 보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팩트시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그 국가들 간의 협상을 했을 때 그 협상의 그 과정이나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담을 했지만 이게 구두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인데 물론 이게 이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각자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다만 팩트시트를 발표하게 되면 이것을 상대 정부도 그걸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조치들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조인트 팩트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팩트시트는 각자 양측이 따로따로 작성하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면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배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조인트 팩트시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 양국이 서로 상대방이 발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팩트시트,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뭐가 담길지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보니까 크게 두 개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관세 인하 시점을 언제로 둘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먼저 관세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것 같으세요? 글쎄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이제 이 관세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 특별법을 제출하는 그 날짜가 속한 달의 첫날부터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12월 31일 날 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1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면 정부가 이 특별법을 국회에다 제출을 하려면 뭔가 미국과 조율이 돼서 확정된 사안이 나와야 이게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팩트시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물론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11월 내에 가능하면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팩트시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을 또 예를 들어서 MOU를 만들어서 조율을 한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이 MOU를 또 작성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이제 조율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정부는 이것과 관련 없이 또 소급해서 우리한테 25% 관세를 부과했던 그날로 소급해서 15%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도 또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율이 돼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보 분야에서 사실 이제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 이게 예. 당시에는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원자력 잠수함을 이제 제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갑자기 이제 어찌 보면 그날 회담에서는 돌발 변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분야 중에 경제 분야 짚어주셨고 지금 이제 안보 관련해서 핵 추진 잠수함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를 좀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보자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데다가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미국으로부터 뭐 지원을 받았던 뭐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뭐 도움을 받았던 호주의 사례만 봐도 그렇고요.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고 핵 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이 이제 세계의 NPT를 주도하는 나라로서 핵이 들어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핵 확산 금지, 핵 확산 방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많이 통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호주와 오커스 협정을 맺으면서 호주를 이제 핵잠수함을 호주에다가 제공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요. 사실 이것도 그냥 제공하기로 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그래서 아마도 2030년대 중반이나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호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기술력이나 또 여기 관련된 인적 자원이나 하는 것은 우리가 훨씬 더 월등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되면 아마 뭐 호주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네. 사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고요. 거기는 이제 미국이 필요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갖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호주의 경우에 미국에서 어떤 그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미국이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단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농축 우라늄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으니 네. 이 원자로를 돌릴 수 있는 이 핵 연료인 거죠. 핵 연료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 그러니 미국이 이 핵 연료를 공급해달라 이 얘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하고 호주의 경우는 좀 상당히 다른 거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는 건조도 우리가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 조선소에서 이제 해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위성락 실장이 우리가 만드는 방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직접 내놨기 때문에 그럼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조율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번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고위 이 당국자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사실 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의가 진전이 됐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안보 분야의 참모들이 오히려 관세 협상을 걱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안보 분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원자력 협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핵 주권을 미국에게 지금 양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뭐 국방력 세계 5위, 경제력 한 10위 이 정도 돼서 뭐 종합국력으로 뭐 세계 6위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이걸 다른 나라의 이런 핵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은 NPT 협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NPT에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국에게 일일이 허락을 얻어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시고 이제 그걸 던졌고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것을 자신들의 이 마가에 연결을 시킨 것 같아요. 마스가에.
그래서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필리조선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일단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비 투자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또 미국의 이번에 그 조지아 사태 보셨습니다만 미국의 근로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립을 거기서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최대치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인할 내용들이 필요해 보이고 정리가 돼서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양해각서 이제 MOU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MOU 1조에 상업적인 합리성에 관해서 지금 이 내용을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업적 합리성이란 단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MOU는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업성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거지만 우리 돈이고 우리가 수익을 낼 분야를 찾는 것인데 미국이 이 투자처를 정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EU나 뭐 그 일본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미국이 투자할 때 미국이 입장에서는 수익은 미국이 일부 나눠 가지지만 투자한 돈은 미국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이 보장되면 아무나 다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성공이 보장된 투자는 미국 자본이 하게 하고 이건 꼭 해야 되겠긴 하는데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야 이거 한국 돈이나 일본 돈으로 하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미국이 꼭 필요한 분야에 우리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러네요.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 투자한 돈을 떼일 위험이 없는 쪽에 그것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MOU는 사실 지금 요 팩트시트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조만간 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관세 부과하고 있는 것이 과연 권한이 맞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맞느냐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는데 뭐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게 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세 이 협상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의해서 이 관세, 세금에 대한 권한은 무조건 의회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세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미국이 어떻게 왜 생긴 나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미국이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만든 그 당시 식민지였는데 예. 그 식민지에서 세금은 걷어가는데 영국의 의회에서 발언권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있는 식민지 지도자들이 우리가 왜 세금을 내는데 우리에게 발언권이 없느냐. 그래서 독립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에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 조직, 그 나라의 설립 이유예요. 그래서 이 의회가 세금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모든 것을 의회가 다 할 수 없으니 일부 불공정한 일들이 있거나 할 때는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효해서 특정한 분야에 한해서 특정한 국가와 이걸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권한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너럴한 이런 그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한 거고 1심, 2심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도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뭐가 변수였냐면요. 미국의 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파적이에요. 원래가 정파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놓은 미국의 대법관이 6명이에요. 9명 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파성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대법원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제 그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대법원 심리에서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또 일부 대법관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임명한 민주당 대통령들이 임명했던 3명은 당연히 그렇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까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좀 여기 얘기한 바로 의하면은 1,000억 불이라고 하니까 막 약한 그 140조 원 정도를 이제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걷어들일 때는 이 걷어들이는 시스템은 쉽지만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비해서 뭐 플랜 B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부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